다음은 이제 육묘 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작물에 보면은 이제 그 육묘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어떤 농업 전체 그 재배하는 데 있어서 육묘가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엄청 큽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뭐 농가분들 한 80% 이상 육묘가 다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고추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그겁니다. 이게 육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육묘를 갖다가 어떻게 튼튼한 물을 갖다가 이제 육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수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묘를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저온기 때 육묘를 해요. 그래서 초기 때 냉해를 받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정식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4월 뭐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이때는 이제 하우스 내부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요 시기 때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끔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추는 한 이파리가 한 3, 4개 정도 나왔을 때부터 이제 꽃을 만들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식할 시기가 되면 잎의 수가 한 11매 정도가 되는데, 그 시기가 되면 그 내부에는 꽃을 갖다가 30개 정도를 벌써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묘 단계에서 환경 조건이 안 좋아 냉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고온 피해를 받았다라면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이 충분해야지만 나중에 강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데, 육묘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설 고추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조건이 좋다 보니까 조금 노화물을 심는 게 유리합니다. 너무 어린 물을 심었을 때는 영양 생장, 키만 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시설 고추 같은 경우는 약간 노화된 물을 갖다 심는 게 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노지 고추, 터널이나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린 물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빨리 활착을 시켜가지고 생육을 갖다 키워나가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묘상 설치는 이렇게 보면은 포트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이걸 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띄우면 이게 뿌리 자체가 이제 공기층과 이게 맞닿게 만들면 뿌리가 이제 그 공기층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어떤 뿌리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분형군, 동그랗게 이제 말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바닥에 닿고 물을 줬을 때 이제 물이 이제 이 포트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죠. 그러면 뿌리가 이제 이 물을 따라서 이제 나가요. 나가다 보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역병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병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쪽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묘상을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띄어가지고 공기랑 이렇게 맞닿게 이렇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묘상 관리는 보면은 이제 발화 온도는 이렇게 높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고, 이제 가식을 한 다음에는 빨리 활착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갖다가 좀 높여주고, 밤의 온도도 이제 높게 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묘 중기로 접어들면 이제 하우스 내부에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를 낮출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5도, 26도 정도 낮의 온도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데, 이때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다 보면 이제 온도가 급격하게 30도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온 피해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꽃의 소질이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의 온도도 18도 이상, 최소 15도 이상은 맞춰줘야 돼요. 15도 밑으로 떨어지다 보면 그게 안에서 계속 지금 꽃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꽃의 소질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5도 이상 야간 온도는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온의 온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온의 온도도 한 20도 이상을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 하기 전 일주일 전부터는 얘가 이제 고추가 정식 본포장에 이제 정식을 했을 때 빨리 활착을 할 수 있고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순화 과정을 순화 처리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 일주일 전에는 이제 하우스 문을 갖다 계속 열어가지고 이제 온도를 갖다가 이제 외부랑 비슷한 조건으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양도 좀 줄이셔야 돼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되고, 물을 갖다가 이제 요 일주일 전부터는 물 주는 양도 좀 줄여가지고 그 고추모 자체의 어떤 당의 어떤 농도를 갖다 좀 진하게 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식을 했을 때 외부에 있는
양분 같은 거를 갖다 쉽게 이렇게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활착도 빠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포장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추배를 주는 겁니다. 이건 보통 한 25일에서 정식 기준입니다. 정식 기준으로 해서 25일, 30일 기준으로 1차 추비, 2차 추비, 3차 추비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고추는 계속 무한화서기 때문에 계속 마디에서 꽃을 계속 피면서 이제 착화되면서 이제 계속 매달기 때문에 추비를 갖다가 계속 줘야지만 고추가 큰 고추를 갖다가 끝까지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추비는 정식 이후 25일 정도 된 지점에 포기와 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5일에 지나면 골 측면에다가 이렇게 두둑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추비는 이제 헛골에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뿌리 가까이에다가 이제 비료를 줘야 돼요. 너무 멀리 주면 이게 흡수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뿌리 안쪽에다 줘버리면 뿌리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뿌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다 이렇게 줘가지고 추비를 줘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은 보면 식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체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이 세 가지가 맞았을 때 병이 발생되는 거예요. 식물체가 없거나 병원체가 없거나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병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추를 재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식물체는 있을 거고 병원체도 있을 겁니다. 이 환경 조건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된 핵심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비 오기 전에 한번 방제하는 게 비 온 후에 5회 정도 방제하는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를 잘 보셨다가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미리 살균제를 갖다가 이제 방제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충제는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충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농약에 보면 이렇게 이제 A, 4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작용 기작인데 이런 성분이 이제 농약 명은 틀리지만 이게 작용 기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작용 기작이 다른 걸 갖다 서로 교살포 요번에 만약에 A를 쳤으면 다음에는 그 작용 기작이 틀린 B가 됐든 C가 됐든 이런 식으로 살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가면서 교살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가나다로 이제 어떤 작용 기작을 표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가를 쳤으면 다음에는 나나 다나 이런 작용 기작이 다른 걸 갖다 교살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제초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병이랑 이제 그 청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형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병증은 좀 비슷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르고 하는데 좀 틀린 거는 뭐냐면 역병은 한번 마르기 시작하면 계속 마르지만 청고병은 뭐냐면 해가 뜨면은 이제 이렇게 시들었다가 해가 지금 들어가면은 다시 쌩쌩해지고 이런 거 반복하다가 이제 죽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역병은 요 지제부의 어떤 그 상처 부위로다가 역병균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이제 청고병은 그래서 이제 지제부를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다 이렇게 긁어보면 역병은 이제 고기가 이제 이렇게 썩어요. 지제부에 있는 부위가 땅에 맞닿는 그 뿌리 줄기 부위가. 근데 청고병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역병은 이제 곰팡이병이고 청고병은 이제 세균성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 자체가 이제 틀어지는 거고 이게 청고병 이제 그 역병 이제 보려면 이제 줄기를 칼로 잘라가지고 이 물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우유가 이제 이렇게 쭉 흘러나오듯이 이런 게 보여요. 이건 세균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 지제부를 봐서 얘가 썩었는지 아니면은 거기가 썩지 않았는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저 이게 작년도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탄저가 많았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기상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노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탄저 저항성 품종을 가져가야 돼요. 이제 시설고추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가져가야 되고 노지는 이제는 이제 탄저 저항성 품종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항성 품종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 위주로 이제 약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탄저가 이제 걸린 그런 고추는 이렇게 보이는 데도 따내셔야 돼요. 따내고 나서 약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병든 걸 냅두고 약도 안 쳤을 때는 이렇게
거의 90% 이상이 방제가 저기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두고 약을 쳐봤자도 이제 병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병든 그 저기 고추를 따내고 나서 약을 치면 거의 병이 이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리는 걸 계속 따내는 게 중요하고, 그 따내는 것은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땅 속에 묻던지 멀리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 포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번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청국병을 갖다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녹비작물을 갖다 이렇게 심으면 좋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보시면 좋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병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진딧물. 얘는 이제 CMV 바이러스를 옮겨요. 그다음에 이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 신초나 그쪽에 보면 잎 자체가 길쭉길쭉하게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여기 이제 모자이크 어떤 그 형상을 갖다 띱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CMV, TSWV, 그 우리가 뭐 얘기하는 칼라병 있잖아요. 요 이제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인데, 요게 이제 많이 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 바이러스 TSWV를 매개하는 게 이제 총체예요. 그래서 이제 총체가 왔을 때는 이게 보면은 이게 윤문 모양의 어떤 저기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신초 부위가 이제 개사되는 어떤 이게 증세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고추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알락달락한 이런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칼라병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요건 이제 총체가 이제 매개를 합니다. 그래서 총체가 이제 생활사를 보는 게 중요해요. 알을 갖다가 이제 식물 조직 안에다 납니다. 조직 안에 놓고 이제 1령, 2령, 요때 이제 그 바이러스를 매개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령 이후에 이제 그 번데기 과정은 이제 땅 속에서 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얘가 이제 나오면 성충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알을 까고, 이게 생활사입니다. 그래서 그 총체벌레가 있다 하면 약을 이제 333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요 생활사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세 가지 다른 기작을 하는 그 성분의 약을 갖다가 3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쳐줘야 된다라는 게 요 생활사예요. 약을 한번 치면 성충이랑 이게 1령, 2령은 죽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알이랑 땅 속에 있는 번데기는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3일 후에 또 치면은 이제 그때 깨어난 애들이 또 죽고, 그래서 333 이런 식으로 쳐야지만 그 방제가가 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바이러스를 갖다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가 의심이 되면은 저희한테 그 신초 부위를 갖다 조금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방 이렇게 얘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신 테스트기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두면은 바로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담배 나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나방도 이제 피해를 엄청 많이 줍니다. 이게 6월 하순부터 이제 피해를 많이 주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약을 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애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 고추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 맞추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방제가 참 어려운데, 요거는 저희가 이게 보면은 이 막걸리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막걸리 트랩이 이제 그 담배 나방이 어떤 발생되기 전부터 좀 걸어 놓으시면 이 막걸리 담배 나방을 갖다 예방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월 상순부터 해가지고 이 막걸리 트랩, 요거 이제 보시면 간단합니다. 막걸리에다 설탕, 식초를 약간 넣어가지고 피트병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 안쪽으로 이제 냄새 맡고 들어가서 빠져 죽거든요. 이 효과가 엄청 큽니다. 담배 나방 한 마리 성충이 뭐 200개, 뭐 300개 정도 알을 낳으니까 그 피해는 뭐 엄청 커요. 그 유충 하나가 뭐 고추를 갖다가 뭐 3-4개나 뭐 많게는 뭐 10개 정도 이렇게 구멍을 내다 보니까 그 피해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성충은 몇 마리만 잡아도 그 피해를 갖다 확 줄일 수가 있죠. 이런 거랑 같이 어떤 그 화학약품을 같이 이렇게 쓰시면은 효과가 좋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물학적 방제인데, 이런 고추를 재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화학적 방제만 통해 가지고 농약을 쳐 가지고만 관리한다 보면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약도 치면서 이런 생물학적 방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농사 짓기가 이제 쉽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이 고추에 피해를 주는 그 진딧물이 있죠. 그 다음에 고추에 또 담배나방이 피해를 줘요. 근데 요게 보면은 이제 그 고추 포장 주변에다 이제 옥수수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옥수수에도 진딧물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방류가 발생돼요. 근데 이 옥수수에 발생되는 그 진딧물은 고추에는 영향을 안 줘요. 피해를 안 주고 여기에 발생되는 조명나방 같은 경우는 또 이 고추 쪽에는 피해를 안 줘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진딧물이 발생되고 어떤 옥수수에 이제 조명나방이 발생되면 여기에 약을 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천적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천적이 이제 증가가 되면 고추 쪽에 어떤 진딧물이랑 담배나방이 발생되더라도 천적이 일정 밀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해충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걸 이제 막아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옥수수를 갖다가 계속 보름 주기로다 이렇게 좀 심으면서 이렇게 같이 관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다 약을 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9월이나 10월 달쯤에 고추를 심겠다고 하는 그 포장 주위로다가 이제 보레를 심으면 또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보다 좀 쉽게 고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이제 농업기센터 소득작물팀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어업인이 주인공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국민의 휴식 공간, 생명산업인 농어업.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3.3%. 농업 소득은 2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현재 89개의 시군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위기와 불안감, 그리고 계속되는 농산물 수입 개방. 그러나 언제까지 갈등만 하며 언제까지 길거리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농어업인이 주인공입니다.